그 건물주가 주이시였어요. 주이시. 폴란드 주이시였어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 너네도 손해 이러면서 그냥 카레는 칼, 이에는 이처럼 맞짱을. 오지 IJ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양원을 팔게 되는 상황과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그래서 7년이 약간 안 되게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1년, 2년, 정말 3년까지는 경제적으로 캐시플로우, 현금이 돌아가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간신히 버티다가 제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건물주에게 우리가 그 오래된 건물을 유지를 할 테니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를 깎아줬어요. 그러면서 그 미팅에서, 왜냐면 자기도 그 추세를 보아하니 그렇게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 이전 사람들부터 벌써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을 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임대료를 받으니까 했는데 3분의 1을 깎아주면서 말씀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팔고 나갈 때 정산하자, 정산해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호기롭게 저희한테 물론 제가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허락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얘기를 하고 후에 저희한테 팩스를 보내주었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한 1, 2년이 되면서부터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버티고 또 치매병동도 활성화를 하면서 근근히 이어가다가 3, 4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어지간히 이제 구전도 많이 이제 알려지고 해서 보통 한 70에서 80%의 오큐펜시 레이트라고 그래서 그 채워지는 확률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때다 싶어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그 건물주랑 만나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저희를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희도 물론 건물주를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그 건물주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워낙 낡은 그 요양원이었지만 건물은 그 땅이 굉장히 컸어요. 그 땅이 보통 한 블럭에 그 600 스퀘어 미터 정도인데 보통 집에 8채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의 크기였어요. 아마 더 들지, 8채인가 12채인가 아무튼. 그리고 자꾸 옆에 집을 사는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요양원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추세인 아파트먼트를 지어서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하고 등등등 땅을 파기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 사인들을 은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요양원에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정도에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좀 더 했었을지도 몰라요. 원지간이 조금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저의 신체적인 적신호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있었어요. 인생의 중반에 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말 성공이란 이러면서 많은 것을 다른 시각에서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도 큰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서서히 접을 때가 됐다라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팔게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건물주가 화가 났던 거죠.
왜냐하면 2, 3년만 잘 해주고 나면 자기가 건물을 다시 다른 사업을 할 건물을 지을 때가 될 때까지만 얌전하게 해주면 좋았을 것을 판다고 했으니까 자기 계획에 차질이 온 거예요. 왜냐? 팔게 되면 그 새로 사는 사람들이 이 그 사업에 대한 리스 이해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살 때,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사업체한테 살 때 5년 단위로 4번을, 그러니까 20년 상환을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내가 이 사업을 원한다 하면 건물주가 저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저에게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 돼요. 한국에도 똑같겠지만.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그 리스 컨트랙트가 그 사겠다고 하는 바이어한테 다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2, 3년만 하고 끝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차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어느 날 팩스가 딱 왔는데 제가 예전에 타협할 때 했었던 그 한마디, 나중에 나갈 때 그것을 정산을 하겠다라는 딱 한 문장이 쓰여진 그 팩스가 온 거예요. 니네들이 정 팔고 싶으면 그동안 내가 너한테 깎아줬던 것을 다 토해내.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기에 최고 잘 됐을 때에 팔았기 때문에 제가 8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참 그동안 고생했지만 내가 매니저로서 내가 한 달치의 월급도 못 받고 내 연금도 부어주지 못할 정도로 땀 흘려서 일을 했지만 매니저를 쓰게 되면 그 매니저가 1년에 한 10만 불 정도의 월급이 나갑니다. 그런 걸로 제가 딱 계산하니까 7년을 했는데 딱 내 월급 나왔구나. 1년에 10만 불씩. 그래 뭐 80만 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리고 그 사겠다는 바이어가 중국 간호사인데 제가 살려고 했을 때의 그 열정과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완전히 닮은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이걸 꼭 사고 말 거야. 막 이런 각오와 그 자신감, 설렘, 막 이런 열정이 막 보이는 여자였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했고, 저보다 조금 어렸네. 근데 하여튼 그런 열정적인 중국 간호사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간호사가 샀고, 또 중국 사람들 하면은 그 사업에 관한 하는 또 막 온 식구를 다 대동해도 꼭 끈질기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것도 제가 원하는 가격에 제가 했었던 역량에서는 최대한으로 잘 받고 팔았어요. 그 여자한테. 근데 그 건물주가 탁 태클을 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리스 컨트랙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알고 있는 한. 근데 다행히 이 여자는 저처럼 그거를 꼭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워크어웨이 했을 텐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의심은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미 딱 마음을 접으니까 옛날 같은 열정이 생기지 않고, 이것을 또 저 건물주가 이 땅에다가 어떤 것을 지을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팔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쉼이 필요했어요. 그런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 스타치와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스타치도 그 불같은 성격에 그 건물주가 주이시였어요. 폴란드 주이시였어요. 내가 팔지 않고 그냥 워크어웨이 하면 그냥 권리금 없이 그냥 우리가 문 닫아버리면 자기는 건물 그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될 때까지 임대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5천이니까. 근데 그거를 깎아줬으니까 한 3만 불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하여튼 1년이면은 30만 불이에요. 그렇다 치면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 그러면은 90만 불, 1억, 그러니까 1밀리언도 될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걸어 나가고 안 팔겠다 그러고 걸어 나가면 물론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 너네도 손해 이러면서 그냥 칼에는 칼, 이에는 이처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스타치가 너무너무 그 건물주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를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감정 싸움에서 그렇게 나가면 정말 한 푼도 없이 똥자존심 부려가지고 남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를 깎아주고 다 토해내고 할 거 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겠다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니까 이 리스를 너희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깎아주겠다 해가지고 80만 불에 산 거를 20만 불을 깎아줘가지고 60만 불에 팝니다. 이 사람이 한 3년인가를 깎아준 값을 다 토해서 냈는데 26만 불을 토해내고 그리고 나니까 반절이 안 되는 값 36만 불인가만 챙겨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희가 망해가는 요양원을 30몇만 불에 36만 불인가에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7년 후에 산 값만 받고 나옵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유대인한테 멍청한 이 나이브한 그 저와 남편의 바보 같고 그런 자괴감에 제가 몇 년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트하우스이라는 이 단어 이름조차 들으면 제가 막 밥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되고 그쪽으로는 근처는 가지도 않았고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 한 2, 3년을요. 제 동생이 거기서 계속 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그 아스코트하우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토록 너무너무 큰 상처였고 힘들게 견뎌야 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건물주, 이 인간에 대한 실망감, 그것도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그 사업자의 마음에서 저를 그렇게 몇 년을 그 양의 탈을 쓰고 저희의 그 순진한 마음을 기만했다라는 거에 속였다는 것에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그 남편은 뭐 그냥 걸어 나오자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그렇게 해서 망한 사업 사가지고 저는 망한 채로 나오게 된 거죠.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로부터 다시 7년이 딱 지났네요. 정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 성공이 됐을 뻔한 일을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모든 저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진 채로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게 돼서 정말 유감스러웠죠. 어떠셨어요? 저 뒤에 백그라운드 그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상쾌하고 아름답고 조용하고 멜번 근처에 정말 갈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눈이 즐거운 이곳을 여러분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곳 그 멜번 호주에서 요양원을 시작을 해서 끝을 낸 것까지 해서 모든 것을 그 요양원 사업 생존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